장기 요양기간 평가,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에 의해 대분류 영역,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단독 지표 1. 이제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남은 7, 8차시는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 급여 종류에 있는 지표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각각의 고유 단독 지표도 있지만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두 가지 급여 종류만 공통되는 지표들이 16개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편의상 이러한 지표들을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단독 지표라고 통칭하여 7, 8차시 학습에 묶어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지표를 배우게 되나요? 네, 그 중에서 선정한 운영계획 및 평가, 식품위생관리, 감염관리활동, 낙상 예방 환경 조성 지표를 우선 같이 살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운영계획 및 평가. 운영계획 및 평가 지표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사업계획 관련 지표이군요. 과장님, 기준 1에서 말하는 연도별 사업계획은 꼭 매년 수립해야 하나요? 해당 지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평가 지표의 취지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조정 및 전체적인 사업 내용 변경 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과장님, 기준 2번 확인 방법을 보면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야 인정하나요? 프로그램 사업은 최소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사회 적응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면 인정합니다. 그러면 기준 1, 2까지 충족했을 때 보통 척도, 즉 0.5점을 받게 되는 거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 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는 기준 3까지 기준 1, 2, 3번을 충족했을 경우 양호, 즉 0.75점입니다. 그리고 기준 1, 2, 3, 4 모두 충족했을 경우 우수, 즉 이 지표에서 만점인 1점을 받게 되죠. 2.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관리 지표는 식품, 식당,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네요. 과장님, 그런데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전부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준수나 소독 실시를 저희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우선 기준 1에서 식품 유통기한 준수를 요하고 있는데요. 기준 1의 확인 방법에서 언급된 바를 보시면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기관 내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식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죠. 기준 3의 소독 실시 또한 마찬가지로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기관 내 구비된 주방 집기류와 주방 등의 소독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사용하는 주방과 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아, 이해했어요. 3. 감염 관리 활동. 감염 관리 활동 지표는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 관리 활동을 실시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과장님,
기준 1에서 외부로 통하는 주 출입구에 손소독제 또는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손세정제를 비치했는지 여부를 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세정제에는 비누도 포함되나요? 손세정제는 물론 세척 가능한 계면 활성제를 의미해요. 따라서 비누도 물을 통한 세정작용이 되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네, 알겠어요. 과장님, 기준 4에 보니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 소독을 실시하는데 전문업체 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업체 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며 계약서, 소독 증명서, 지출 내역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이 실시되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며 그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준 5는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 소독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확인 사항에서 소독 부위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기준 5에서는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소독 부위, 소독제를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하는데요. 소독 부위로는 출입문 손잡이, 안전 손잡이, 난간, 문고리, 침대, 휠체어, 스위치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낙상 예방 환경 조성. 낙상 예방 환경 조성 지표는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관에서 낙상 예방도 중요 사안 중 하나이기에 이렇게 별도로 지표가 마련되어 있네요. 과장님, 기준 1에서 기관 내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고 복도는 양쪽 벽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복도의 양쪽 모두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복도의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에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 기준 4에서는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아래의 확인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즉 복도는 휠체어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복도 등의 이동 공간에 물건이 적재되어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